자, 그러면 마우스에서 휠은 화면 확대 축소라고 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이것도 화면 확대 축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휠 마우스가 아닌 3버튼 마우스를 쓴다, 휠이 없는 마우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화면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 이동, 행 기능이 적용이 돼요. 화면 이동.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회전이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3번 등각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채팅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 모델 불러오고 나서 다음 단계는 메인 툴바에 보면 그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블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블록의 정의에는 먼저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터, 피처, 트라이앵글, 바운드리, 원통, 그래서 실린더, 패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디폴트 블록. 자, 그 다음에 제가 창을 옆으로 조금 옮겨 놓고요. 자, 모델에서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성을 선택을 해보니까 모델의 최소값, X 최대값, 그 다음에 길이는 180, Y의 최소값, 최대값, 길이는 156, Z의 최소값, 최대값, 전체 높이가 40.05. 자, 여기 있는 최소 최대값은 해서 자, 그래픽 영역 화면에 보면 가운데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좌표계가 모델링 좌표계. 그래서 모델링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 마이너스 90 여기는 x 플러스 90 y축은 요 방향이죠. 여기가 플러스 78 여기가 마이너스 78 Z는요 제로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좌표계 베이스 윗면이 바닥이 마이너스 30 플러스 10.05는요, 이 모델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데가 10.05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XY는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실제 이 값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거냐면 그냥 참고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대상 공면이 선택이 없어야 돼요. 대상 공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 계산을 하는 거랑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동 계산은 다릅니다. 결과가요. 자, 계산 아이콘 눌렀는데요. 최소값, 최대값이 모델에서 살펴봤던 값이랑 다릅니다. 자, 그래픽 영역 배경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이번에는 X 최소 최대 아까 모델에서 취소 확인한 거랑 그대로 자동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모델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전체 다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소를 하고요. 제가 여기서 모델을 일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2번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영역으로 선택을 좀 몇 개를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다 잡히면 되는데 지금 그래픽이 이따가 다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선택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외장 그래픽이 없어 가지고요. 다시 불러 지금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다 선택이 돼버렸네. 마침 이렇게 면을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자, 그리고 다시 제가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계산 아이콘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의 최소 최대 Z는 제로죠. 면은 곡면에 두께가 없으니까 나는 플러스에다가 10 최소에다가 마이너스 10 최대에다가 플러스 10 입력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면 20T 이렇게 사이즈를 내가 수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소재 영역을 잡을 수도 있어요. 취소. 키보드에서 Escape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 왼쪽으로 배경을 클릭하면 자동 선택 취소가 돼요. 대상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블록 계산기 버튼을 꾹 눌러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자, 가공을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터로 설계했던 데이터를 해서 몰드 베이스 가공은 그래서 유지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이제 코어 캐비터는 파워미를 이용을 할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제품 모델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XYZ가 각각 10mm 여유씩 적용이 돼 있어요. 소재 신청은요. 자, 여러분들이 치수를 모델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재료를 그래서 구비를 해 놨는데요. 전체적인 여유가 10mm. 자, 10mm 여유니까 여기에다가 10mm 여기에도 10mm 전체 여유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이에다가 180에서 플러스 10 여유를 줄게. 엔터. 그래서 10mm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에다가 각각 5mm씩. 자, 요거는 이제 적용을 했으니까 자물쇠 잠글게요. 자, 다음은 Y축으로도 여유를 줄 거예요. 156인데요. 반올림해서 160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해서 10mm 여유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170. 자, 그 다음에 자물쇠로 잠그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수로 안 떨어지는 치수는요, 반올림해서 정치수로 한 다음에 여유를 10mm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Z축은 여긴 100분의 5인데 이거는 그냥 반올림 하진 않고요. 40T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해서 여유를 10mm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10mm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R, 컨트롤 2번 정면 보기를 하면 자, 상단에서 여유는 한 2, 3mm 정도로 갈게요. 2mm로 합시다. 2mm. 여기는 2mm 정도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자, 이렇게 주면 이렇게 갑시다. 상단은 3mm로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3mm, 여기 2mm, 여기 5mm 해서 10. 그래서 상단은 3mm 여유를 줄 거고요. 그러면 상단이니까 최대값에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고요. 100분의 5는 버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에는 나머지 7. 그러면 여기에 7로 더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7에 플러스는 13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13으로 엔터하고요. 자물쇠 잠글게요. 여기에 3mm, 그 다음 아래쪽은 7mm, 그러면 37로 되면 되죠. 엔터하고 자물쇠 잠글게요. 자, 요거는 자, 여기서 재료 블록 소재는요,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가공하면서 소재 여유가 적용이 좀 넉넉하게,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여유를 한 10mm씩 많이 안 주고요. 통상 이제 5mm 정도 여유를 주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처음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조금 여유를 좀 넉넉하게 소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샘플 테스트 가공을 다른 블록 소재해서 좀 작업을 해보고요. 샘플링 가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본 가공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재료 정의는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쉐이딩 표시 방법에서 죄송해요. 쉐이딩 표시에서
재료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블록 재료는 그래서 화면상에서 지금 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의 안쪽에 모델 형상이 보여지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블록 쉐이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를 오른쪽으로 가면 투명도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가면 투명도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 보기, 블록 보기는 체크 해제하면 소재가 안 보여지는 거고요. 다시 체크. 그래서 투명도 조정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서 투명도가 퍼센트로 처음에는 작은 값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투명도 값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제일 왼쪽으로 가면 투명도가 제일 큰 값이다 보니까 이제 소재는 와이어프레임 제일 외곽의 영역 와이어프레임 선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놔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소재 신청을 소재 정의, 블록 정의를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에는 피드와 속도, 그 다음에 급속 이속 높이,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 다음에 리드링크, 그 다음에 공구축 쭉 순서대로 나가면 되는데, 자, 스핀들, 회전수하고 이송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피드와 속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공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소재가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가공할 공구를 만들 거예요. 참고로 우리 실습장에 있는 머시닝 센터가 태핑 머시닝 센터에서 사이즈가 작아요. 그 다음에 척도에서 BT30이고요. 주로 슬림척이 많이 사용을 하고 콜렛에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엔드밀이 지금 BT30이어서 제일 크게 물릴 수 있는 게 12파이가 제일 커요. 맥스예요. 그 다음에 12파이, 그 다음에 10파이. 그래서 황삭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엔드밀 작업할 때 12파이 또는 10파이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황삭 가공할 때 공구 선정. 자, 그러면 공구를 만들어 봅시다. 탐색기 영역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공구를 클릭을 할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팝업 창에서 공구 만들기에 쭉 옆으로 가면 엔드밀 공구의 종류 여기서 쭉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갈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공구 툴바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이 공구 만드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크레이트 생성 앤 엔드밀 툴이라고 되어 있죠. 삼각형 클릭하니까 왜 그래 이거 그래픽이? 큰일 났네. 이게 아이콘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래픽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 어이구 큰일 났네. 어제는 제대로 표현됐는데 라이브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일단은 툴바는 지금 약간 그래픽 설정에 오류가 있어서 좀 잘 안 먹는데 그냥 천상역에서는 툴바는 다음 시간에 사용해 보기로 하고요.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공구 만들기에서 엔드밀 선택해 주세요. 플랫 엔드밀, 평 엔드밀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이름은 플랫 F 엔드밀 FEM 플랫 엔드밀이고요. 다시 직경 다이아메터 10파이 이름을 먼저 주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공구의 크기 지름값을 입력을 하는데 1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 하면 길이가 공구 직경의 5배가 들어갈 거예요. 엔터. 공구 직경의 5배 길이가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요. 공구의 번호, 툴넘버. 자, 매거진에 1번에다가 장착을 할 건지, 2번에다 장착을 할 건지, 또는 10번에 장착을 할 건지, 경우에 따라서 매거진에 사용할 공구를 미리 다 세팅을 해서 공구 카탈로그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서 임의대로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구 준비 툴 장착도 다 하셔가지고요. 매거진에서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가공도 하고 가공 다 끝나면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니까 매거진에서 공구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필요할 때 쓰고 그 다음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해 놓고 쓰는 게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번호는 1, 2, 3, 4로 부여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부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홀수도 또는 짝수도 또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단 공구 번호는 여러분들은 20번까지 쓰세요. 20번 이후에는 쓰지 마시고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번호 써서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는 처음 작업하니까 순서대로 1번 이렇게 적어 줄게요. 툴넘버 1번. 그래서 G코드에서 T01이 붙어요. 0은 생략해서 T1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닫기.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엔드밀이 이렇게 하나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엔드밀로 가공을 하기 위한 절삭 조건을 줄 겁니다. 자, 공구 생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가서 피드와 속도를 눌러 볼게요. 자, 피드와 속도를 눌러 보니까 먼저 자, 일단은 툴패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툴패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만약에 툴패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 그래서 그 툴패스에다가 해서 스핀들과 RPM과 그 다음에 피드 이송 기능을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툴패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봅시다. 회전수는 5000rpm에 그래서 절삭 피드 1500. 자, 엔터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는 계산기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하면 계산기 아이콘에서 손 모양, 즉 이 얘기는 수동으로 작업자가 RPM, 회전수랑 이송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절삭 피드, 플랜지 피드, 요거는 만약을 위해서 600. 자, 그러면 절삭 피드랑 플랜지 피드는 그래서 그 차이는 그래서 툴패스를 만들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툴패스가 지금 적용된 게 없어서 이 값은 의미가 없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용어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서 그냥 닫기 할게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스타트 엔드 포인트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정의하는 곳이고요. 이것도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툴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을 정의하기 때문에 자, 요것만 그냥 살펴만 보고 나갈 거예요. 자, 안전 영역, 안전 높이 설정, 그 다음에 move, 그 다음에 end clearance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타트 엔드 포인터 가공 시작점과 가공 끝점을 정의하는 거고요. 리드 인 진입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리드 아웃 복귀를 결정하는 거고요. 링크 툴패스 사이 연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요게 절삭 설정할 수 있는 급속 이속 높이 죄송해요. 시작점. 자, 그 다음에 급속 이속 높이는 아예 안전 높이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바로 옆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아이콘이 따로따로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요거 건너뛰고 요게 이쪽으로 시작점으로 왔지만은 바로 여기 안전 영역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창을 공유해서 바로 전환이도 가능합니다. 그게 다 묶여져 있어요. 이거 안전 높이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리드링크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드링크 클릭했는데 시작점 끝점 그리고 안전 영역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와 그 다음에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